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끝낸 사람이 오늘로 3,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국민의 70%입니다. 지난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03일 만입니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첫 발을 뗀 겁니다. 백신 접종만큼 중요한 게 집에서 치료를 받는 재택 치료입니다. 이게 자리를 잡아야 의료 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쉴 새 없이 전화를 겁니다. 기침이랑 또 어떤 증상 있으세요? 근육통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코막힘? 최소 하루 2번 열이 있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간호사 1인당 80명에서 100명 정도 전화하고 있어요. 무조건 전화해서 자주 확인을 하고 증상 있거나 하시면 빨리 다시 전락 달라고. 관리하고 있는 확진자는 458명입니다. 20명 남짓 의료진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챙깁니다. 최대한 많이 전화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바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재택 치료 대상은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가운데 12세 이하 어린이나 돌봐야 할 아이가 있는 부모, 1인 가구 등입니다. 전국 3,500명 이상이 경험했습니다. 직접 의료진을 만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문을 연 게 단기 치료센터입니다. 집에서 치료하다가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 같은 외래 진료를 받는 곳입니다. 병실 하나에 2개씩 모두 28개 병상을 갖췄습니다. 환자가 이 음압병동 안에 들어오면 유리창 너머로 진료합니다. 의료진이 방호복을 안 입어도 되는 거고요. 환자는 이 마이크로 증상을 얘기하면 됩니다. 이틀 동안 7명이 진료받았고 상태가 나쁜 1명은 산소 치료 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입원 치료도 사흘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입원 진료 개념에 그런 서비스가 보완되지 않으면 재택치료를 더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재택치료는 서울과 경기, 강원, 제주 등 지자체 중심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걸 전국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91명이 집에서 치료받기로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물론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게 곧바로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재택치료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영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확진자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의 이웃이 감염된 적은 없습니다. 경기도가 2,600명 이상의 서비스 경험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경기도 내 지역사회에서 재택치료자로 인한 감염 확산이라는 것이 당연히 단 한 건도 없었고. 생활치료센터처럼 철저하게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관리를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구급차가 얼마나 빨리 가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사흘 정도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를 보는 단기 생활치료센터도 적극적으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상태가 좋아지시게 되면 다시 집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태가 좀 더 나빠졌다, 위중하다 하게 되면 바로 전담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확진자가 버리는 모든 쓰레기는 의료 폐기물입니다. 내다 놓은 날 모아서 바로 태워야 합니다. 재택치료가 늘면 나오는 의료 폐기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담 인력을 둬서 의료 폐기물을 거둘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업체를 쓰거나 위험도별로 분류해 일부는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보다 돌봐줘야 할 인력도 그에 따른 예산도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기존 생활치료센터 인력 등 자원을 정비하고 새로 배분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이번엔 김포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향이나 여행지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는 반갑지 않습니다. 2,000명 넘었고 이 중 1,500명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최승훈 기자에게 몇 가지 정보와 현장 상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항이 많이 붐볐다면서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곳 출발장 앞은 저녁 6시가 넘으면서 에스컬레이터 앞까지 100m 넘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보다 더 붐비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는 6일 동안 연휴를 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 2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고향에 다녀오는 시민들도 많은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은 모두 3,226만 명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집에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거죠? 네. 집 안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는 지역마다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다른데요. 수도권은 4+2, 또 2+4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녁 6시 전에는 접종을 끝내지 않은 사람 4명에 접종을 다 끝낸 사람 2명까지 모두 6명이 모일 수 있고요. 6시 이후에는 반대로 2명, 4명씩 역시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가 아닌 다른 장소, 예를 들어 성묘를 갈 때에는 이런 접종 완료자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장소와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네. 고향에 가기 전이나 후에 진단검사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알려주시죠. 예, 추석 연휴에도 보건소 등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234곳은 계속 운영합니다. 또 고향에 가기 전후에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임시선별검사소 13곳도 새롭게 문을 엽니다. 네, 차를 타고 떠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나요? 예,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요. 모든 메뉴는 포장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출구와 입구도 나눠서 이용자끼리의 접촉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예, 김포공항에서 최승훈 기자였습니다.